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웨덴 살이 4년차, 지금은 스웨덴 패션 회사에 재직 중인 해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해외 취업을 꿈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해외 취업을 준비했었는지, 그리고 대학생분들, 취업준비생분들,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지 관련한 꿀팁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해외 취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막학기 때쯤에 진짜 해외 취업을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해서 이제 직종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외항사 승무원이었거든요. 중동 외항사 승무원은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영어를 쓰면서 일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진짜 중동 항공사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 막학기 때쯤부터 한국 취업 준비와 함께,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준비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외항사 승무원 스터디도 하면서 약간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질 무렵에 제가 이때 진짜 꼭 외항사 승무원 시험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원했던 항공사는 에미레이츠 항공사였는데, 이제 한국인들을 별로 뽑지 않는다는 시기였어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오픈데이보다는 조금 이제 유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모한 자신감으로 이제 네덜란드 오픈데이에 가게 됩니다. 이제 오픈데이라는 게 이날 면접이 열릴 거니까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라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 그런 면접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하나만을 위해 네덜란드로 날아갔어요.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유럽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아시아는 정말 딱 3명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면접관하고 제 레주메 주면서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디스커션 하고 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 저렇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는 당연히 안 됐죠. 중간에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죠.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출난 고객 서비스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면접에 떨어지게 됩니다. 면접에 떨어지고 나서 저는 이제 다른 항공사에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이제 터질 쯤이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2020년 2월에 면접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면접이 아예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예 모든 외항사 승무원 면접이 일정 중단하게 되고, 저는 이제 그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봐요. 너무 하고 싶은 직업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 언제 다시 또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생기고, 이 직업이 정말 나한테 잘 맞을까?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인턴십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그냥 직종을 틀어보자 해가지고 외항사 승무원의 꿈은 아예 잡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네덜란드까지 면접을 위해 날아간 그 경험이 지금까지 생각해도 너무 저한테는 잘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내가 해외 취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었고, 되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되게 젊은 날의 열정이 느껴졌던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월드잡 플러스를 이용을 하게 됐는데요. 월드잡 플러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해외 취업 정보 사이트인데요. 거기서도 공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공고를 지원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었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도 아니었고, 뭔가 그때 당시에도 아직 코로나 시즌이어서 오퍼는 거절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 원래 미국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미국 취업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사 이외에는 단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쪽을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드는 나라였던 스웨덴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다양한 인턴십 경험만 있는 상황에서 혼자 또 무모하게 스웨덴을 가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또 영상은 제가 올려뒀던 짧은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채로 스웨덴으로 가서 이제 인턴십을 약 2번 정도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게도 정규직 오퍼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2년 반 정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당연히 저의 비자를 스폰서를 해줬고요.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나오고 새로운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까지가 짤막한 저의 해외 취업 과정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생분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이제 꿀팁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중이던 때는 이제 저희 국제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국제도우미가 뭐냐면 이제 한국으로 교환학생 온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학생들과 좀 교류하고 그런 하는 활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교내 활동하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던 대외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뭐 환대 캠페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설문조사 등 한다던가 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외국인들을 자주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럼 교내 활동이나 아니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좀 약간 외국인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학생인데요. 교환학생은 당연히 이제 대학교 다니면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교환학생 제도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환학생은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취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해외에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자취를 한 적도 없고 이제 부모님 곁을 잘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와중에 뭐 해외 취업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약간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게 교환학생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중부에서 잠깐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당시에 진짜 내 힘만으로 이제 밥도 해먹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했던 그 교환학생 경험이 저한테 너무 큰 추억이고 너무 좋았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외 취업에 좀 관심이 있다면 교환학생 가서 시야 좀 넓히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뭔가 해외 취업을 하면 정말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식으로 미리 뭔가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해외 인턴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인턴십을 다녀오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1, 2학년 때부터 해외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인턴십을 막 찾아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전공이면 뭐 해외 무역 인턴십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개발자 뭐 아니면 뭐 디자인 다양한 인턴십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로 3, 4학년 때 가야 될 테니까 1, 2학년 때 미리 찾아보세요. 어떤 해외 인턴십이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외 인턴십도 미리 찾아보시고 다녀오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는 취업준비생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몇 년 정도 경력을 쌓고 오겠다 라는 식으로 플랜을 세우신 다음에 어디 나라로 정할지 좀 그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내가 나 워홀이라도 다녀와야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턴십이라도 열심히 하신다던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워홀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을 모으세요. 인턴십 경험이라도 쌓았으니까 레주메에 쓸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레주메 업데이트하고 돈을 모아서 언제 나갈지를 조금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진짜 이때 가야지 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분들 중에서는 뭔가 내가 경력을 쌓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이제 정규직 되시면 경력 열심히 쌓으시면 되고 나 당장 나가고 싶다 싶으시면 인턴십이라도 어떻게든 이제 면접에 말할 거리라도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십이라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리고 초기 자본금 모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몇 년도 몇 월에 나가야겠다라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좀 그러니까 진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한번 한국에서 지원해보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거든요. 열심히 이제 구직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스웨덴 회사 중에서 대기업 회사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사람들만 뽑지 않고 우리는 오픈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너가 스톡홀름에 위치하지 않아도 너가 이 공고에 맞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해봐 라는 공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관련된 공고를 찾아봐서 직접 한국에서 서류 통과가 되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이제 뭐 어디든지 비자가 문제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직종이 뭐 개발자 아니면 디자이너 뭐 아무튼 약간 좀 기술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플랫폼을 특별하게 다룰 줄 아는 분들이라던가 저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지원하셔도 서류 통과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스웨덴에서 대기업들은 취업 비자를 해주는데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직장인 분들은 그러면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링크드인에서 한번 지원해 보시고 내가 서류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면 나중에 뭐 어떤 워홀 비자든 아니면 뭐 석사를 하러 오신다든지 해야 하면서도 이제 경험을 이제 쌓으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 이외에도 월드잡 플러스에는 주로 이제 경력직을 좀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 경력에 맞는 그런 공고에 직접 지원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 드리고 좀 제가 생각했던 정보들을 좀 나눠드렸는데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홀로 와서 취업 비자로 바꿔서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워홀 비자로 오셔서 한번 취업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니까 해외 취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뭔가 고비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한데요. 그렇지만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